손해평가사 물방망입니다. 초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출근 안 하는 날이죠. 대체 휴일. 출근해서 일 좀 보고 강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토요일 일요일 지난 2월 8일 날 갑자기 좀 예정보다 빠르게 25년 또 올해 농구문 이론서가 공지됐죠. 그래서 개정 내용 정리하느라고 입문자용 강의는 못 올리고 대신 개정 내용 강의를 어제 그제 2개 올렸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직 초보자분들은 뭐 작년에 비해서 뭐가 바뀌었다 뭐 굳이 확인해 보실 필요는 없겠죠. 개정된 농구문 이론서를 기준으로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1차가 5월 초에 있고 5월 10일 날 치르던가요. 2차가 8월 30일 8월 말일 날 보죠. 그러면 오늘 3월 3일부터 해서 한 6개월 남았는데 2차 시험일까지 6개월 열심히 공부하시면 오늘 처음 공부 시작하신 분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봐요. 이제 지난 연말부터 뭐 작년부터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지금쯤 이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신 분들일 테니까 1차 준비야 한 달 정도만 하면 돼요. 4월 달 들어서 지금부터 슬슬 문제풀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입문자용 강의 밭작물, 농작물 재해보험 밭작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에는 품목이 좀 많죠. 이것저것. 그리고 뭐 자질구레하게 정리해야 될 것도 있어요.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품목이 밭작물에 어떤 품목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밭작물은 포장 방식이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요. 1번, 2번, 3번 이론서에도 그렇고 첫 번째가 가장 기본이 되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 두 번째가 생산비 보장 방식, 세 번째는 그냥 인삼. 이렇게 인삼은 따로 이렇게 뽑아서 해요. 미리 말하면은 인삼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 가까운데 또 가입할 때는 생산비 보장 방식에 또 가깝기도 해서 좀 짬뽕 돼 있다 생각하시고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종합위험.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모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다 보장 받으니까 종합위험 붙습니다. 수확감소 보장 방식, 오늘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두 문자로 보통 이렇게 암기해요. 마양고, 감옥, 홍판, 양배차. 올해 노지 수박이 추가됐습니다. 노지 수박. 마양고, 감옥, 마양고, 자주 듣게 될 마양고, 감옥, 콩팥, 양배차. 노지 수박. 생산비 보장은 무브, 배고파, 당단매시. 작년에 양상추가 들어왔어요. 양상추까지. 무브, 배고파, 당단매시양. 그 다음에 인삼. 인삼은 인삼 작물 자체는 특정한 위험 8개. 올해는 하나가 추가돼서 이제 9개 조수해가 추가됐어요. 고라니, 두더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8개 특정 위험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이제 9개 조수해까지. 근데 인삼에는 해가림 시설이 따라오죠. 해가림 시설은 종합위험. 그래서 인삼 작물은 특정 위험 9개. 이 시설은 해가림 시설은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래서 인삼 손해보장 방식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만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종합위험이라 그랬습니다. 다만 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외에 병충해, 우리 복숭아 과수파트 복숭아에서 세균 구멍병이라는 병충해를 유일하게 보장했듯이 밭작물에서는 일단 수확감소 쪽에서는 감자, 마양고, 감옥, 콩팥, 양배차 할 때의 요 감자, 그리고 고추는 요 무브, 배고파 할 때 생산비 보장 방식의 고추. 감자하고 고추는 병충해가 종류가 많고 등급별로 그 인정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 가서 하죠. 두 문자로 최소한
1, 2, 3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각 품목에 가서 할게요. 인삼은 8종이었는데 조수회가 추가돼서 9종이 되었다. 자, 오늘은 수학감소 보장 방식. 마양고 과목 콩팥 양배차 또 빼먹었네요. 플러스 노지 수박. 마양고 과목 콩팥 양배차 올해부터 노지 수박. 이 중에 시험 출제 확률이 높은 것 중요도로 뭐 굳이 따지자면 다 어느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일단 마늘 출제 확률이 높아요. 마늘, 양파도 그렇고 마늘, 그다음에 옥수수는 이게 수학감소 보장 방식에는 포함되는데, 수학감소 보장 방식은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해서 올해 얼마나 수확했는지, 얼마나 감수했는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옥수수는 희한하게 수확량이 아니라 피해 수확량으로 해요. 옥수수는. 그래서 중요하고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언제나 높습니다. 작년에 안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는데 뭐 올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차가 약간 양파, 차는 이제 좀 독특한 이 계산 방법, 피해율 계산 방법에 그 피해율은 어차피 평수 및 평이고, 그 표본 구간 수확량 조사 방법이 좀 독특해서 감자도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병충해가 있으니까. 감자, 고구마는 별거 없고, 콩팥 함수율 들어간다는 게 별거 없고. 자, 수학감소 보험금, 당연히 보험가입금의 기준으로 보험금은 가피자죠. 피해율은 평수 및 평. 피해율은 평수 및 평인데, 역시 중요한 거는 이제 수확량을 어떻게 정할지. 수확량만 알면은 수확량만 알면 이제 평년 수확량이랑 미보상 감수량 금방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수확량, 어떻게 수확량 조사를 해서 올해 수확할 게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감자는 병충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피해율 계산할 때 평수 미평이 아니고 평수 미병, 평. 우리 복숭아에서 공부한 거랑 똑같죠. 표본 조사를 하는데 그 표본 구간에 싹 수확해서 조사를 하는데, 병충해 피해 입은 거, 병충해 피해 입은 그 무게를 잰 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하고, 병충해 등급별로 인정 비율이 있어요. 중요하니까 가서 말씀드립니다. 감자는 평수 미병 평. 다만 옥수수는 감귤처럼 손자 방식입니다.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옥수수는 손자 방식,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하는 것이다. 이거는 수확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피해 수확량으로 해요. 옥수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수확량은 이게 암기하거나 막 무턱대고 들이대지 마시고, 우리 과수에서 한 거랑 수학감소 과수, 그 포복자만, 밤오유, 오참, 매대살 똑같아요. 표본 조사를 해서 표본주 한 주에 얼마 달렸는지 거기에 조사 대상 주수를 곱했었죠. 똑같아요. 표본 구간, 이건 면적이겠죠, 당연히. 논작물, 밭작물은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얼마나 수확하는지의 조사 대상 면적. 미보상 면적 또는 타작물이나 기수학 면적은 당연히 수확량에 넣어야 되겠죠. 거기는 제곱미터당 평년에 얼마 달리는지. 색깔 칠합니다. 다 공통이에요. 기본적으로 옥수수만 빼고. 이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얼마인지만 알면은 조사 대상 면적, 이 나머지는 암산으로도 가능하니까. 자, 어차피 나중에 품목별로 볼 겁니다. 마늘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 건데, 참 미리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미리. 올해는 수확이 얼마나, 재해로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이 얼마나 감소됐는가, 수확감소 보험금이 기본인데, 이게 기본 보험금인데, 요 마늘하고 양배추는 우리 벼 공부할 때 제2양 보험금이 있었어요. 2양을 잘 해놨는데 이 비가 많이 와서 재해가 있어서 둥둥 떠버려서 다시 제2양을 하면 제2양 보험금 줬었죠. 벼에서. 마늘하고 양배추도 마치 제2양 보험금처럼, 마늘은 파종하니까 재파종 보험금 잘 심어놨는데 싹이, 이걸 출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올해는 또 없어졌긴 하는데, 싹이 덜 나요.
양배추도 마찬가지고 양배추는 파종이 아니고 정식을 하죠. 옮겨 심기 하죠. 아주 심기. 그래서 다시 재파종, 재이양 하면은 지급하는 보험금. 그래서 마늘하고 양배추에는 재파종 보험금, 재정식 보험금이 있죠. 순서대로 다 볼 겁니다. 자, 처음부터 보험 기간부터 살펴볼까요? 보험 기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내용들이 보험 기간인데 수학기 끝날 때까지 보장하는 거는 당연한데 그럼 언제까지 수확을 해야 되는지 끝내야 되는지 한도는 여러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늘 양파는 6월 30일까지 마늘 양파는 6월 30일까지 고구마는 10월의 마지막 밤 무대로 고고인 할 때 그 고구마 10월 마지막 밤 옥수수는 자옥이 자두 옥수수 930 뭐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차는 5월 10일까지 5월 10일 첫물차 해차라 그러죠. 차는 뭐 첫물 두물 끝물 할 때 첫물차 해차가 수확이 이때까지 5월 10일까지 끝내야지 이 5월 10일 넘어가면은 좀 단단해지고 전라도 표현으로 뻐셔진다 그러죠. 당연히 경작불능은 다 보장합니다. 그렇지만 차는 빼요. 밭작물, 논작물도 경작불능 다 보장했듯이 밭작물도 다 경작불능 보장하는데 수확감소에서는 차는 뺍니다. 생산비에서는 고추 브로콜리 빼는데 생산비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차는 왜 뺄까요? 차는 안 죽죠. 나무니까. 차는 나무죠. 밭작물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임산물에 속하는 나무니까. 차를 제외하고 경작불능 보장한다. 당연히 이제 수확을 개시할 때까지 다만 콩팥하고 벼는 약간 다르다 그랬죠. 수확 개시할 때까지 경작불능을 할까 말까 뭐 신청할까 말까. 수확 개시 시점이 기준인데 벼는 출수기까지 앞으로 당겼다 그랬죠. 콩팥도 앞으로 당겼어요. 수확 개시 시점이 아니고 종실 그 꼬투리 안에 있는 열매실 열매가 비대하기 전 종실 비대기 전까지 벼는 출수기까지 경작불능 보장한다. 사료용 옥수수는 조사료용 벼처럼 날짜로 정해졌어요. 8월 31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하셔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다음 시간에 하고 보험 가입은 어차피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똑같죠. 농작물하고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이다. 천원 단위 절사하고 다만 옥수수는 수확량이 아니고 피해 수확량을 하니까 이 평년 수확량 개념이 없다고 보시고 옥수수는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 이거나 정리하셔야 돼요. 옥수수는 수확량 개념이 없으니까 표준 수확량으로 한다. 보험료는 의미 없으니까 생략. 어디서 보험료는 중요하다고요? 세 군데 꼭 봐야 될 게 적과전 종합하고 벼하고 하우스 또는 하우스 작물 세 개는 꼭 정리하셔야 되고 여기 밭작물에서는 따로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보험금 들어갈까요? 메인은 수확감소 보험금이고 경작불능 보험금은 차 빼고 기본적으로 다 있죠. 이거는 주계약으로 가입하면 이거겠죠. 그리고 마늘하고 양배추는 마늘하고 양배추는 재파종 또는 재정식을 보장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주계약으로 해요. 보통약관으로 가입하면 당연히 보장해 줍니다. 벼처럼 벼도 주계약 보통약관으로 그냥 가입하면 제2양 재파종, 뭐 경작불능, 이양불능 다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죠. 보통약관으로. 벼에서도 병충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특약 가입했죠. 그리고 마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마늘에서는 제주도에서 일찍 조기에 파종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특약이 있어요. 마늘의 조기 파종 보험금 특약. 그냥 수확감소 보험금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쭉쭉 가면 좋겠지만 그 전에 그 마늘하고 양배추 살펴봐 버리죠. 먼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마늘에는 보통약관으로 가입하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마늘은 재파종, 양배추는 재정식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랬습니다. 자, 마늘 재파종 하게 생겼어요. 파종을 고생고생해서
요새는 외국인 인프를 많이 씁니다. 팀으로 나타내면서 제 고향이 시골이라 가서 보니까 제가 숙소에 가서 한번 쭉 가서 둘러보고 이야기도 해봤는데 알겠더라고요. 요즘 실정을. 좌우간 파종을 다 해놨는데 이게 재해가 있어가지고 뭐 가물어가지고 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포장하는 재해로 10아르당 작년까지만 해도 출현 주수 그랬는데 올해 바뀌었어요. 그냥 식물체 주수가 3만 주보다 작아지고 10아르는 아시다시피 이건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에 3만 주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1제곱미터로 바꾸면 30주, 1제곱미터 안에 30주보다 더 적어지고 이걸 전조사라고 불러요. 이게 대상이 되는지, 재파종 보험금을 줄 만한 대상이 되는지. 후조사는 이렇게 식물체가 출현이 덜하고 싹이 안 나고 뭐 죽어버리고 그랬으면 싹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싹이 안 났으면 다시 재파종 하겠죠. 그 자리 뽑아내고 3만 주 이상이 되도록, 이론서 표현으로는 이상이 되도록 재파종했다. 10아르당 3만 주 이상이 되도록 재파종한 경우에 한 번 지급합니다. 한 번. 이제 어차피 재파종했으니까 그 수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하고, 보험금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이제 보험금이 계속 이제 보험은 유지되고 나중에 또 재해가 있어서 수확할 게 줄어들면 수확감사 보험금 나가겠죠. 그걸 전조사, 후조사.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이거 횟수는 몇 회인가도 시험에 나왔어요. 한 번 줍니다. 한 번. 나중에 다시 또 재파종하게 생겼어요. 또 싹이 안 나서 또 피해가 있어. 그때는 안 준답니다. 한 번만 줍니다. 그리고 보험 기간은 마늘은 10월의 마지막 밤, 10월 31일까지 어쩌든동 파종이 됐건 재파종이 됐건 파종도 10월 31일까지 해야 돼요. 파종 한개일. 잠깐만요. 제가 아까 6월 30일은 그거는 그 이듬해 수확 종료가 한도일이라 그렇게 말씀 제대로 드렸던가요? 보험기간. 안 보여. 마늘은 6월 30일까지 수확을 해야 되고 파종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10월의 마지막 밤 할 때 그 마늘은 10월 31일까지.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일에 제주도 농민들이 조기파종 특약에 가입했다. 그러면 그 특약 종료 시점부터 이제 재파종 보험금 기간이 시작되는데, 이거는 조기파종 할 때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내용 전혀 아닙니다. 만일에 조기파종 특약에 가입했다면은 이제 그 특약이 끝날 때부터 주계약이 시작된다. 이건 주계약으로 보통약관으로 보장한다 그랬어요. 일단 말씀드리죠. 얼마 주는데 35% 줍니다. 보험 가입 금액의 35%를 줘요. 다만 얼마나 피해 입었는지 당연히 반영해야 되겠죠. 표준 출현 피해율. 올해부터는 그냥 표준 피해율. 그러니까 3만 주분에 예를 들어 2만 4천 주밖에 안 났더라. 그래서 6천 주는 결국은 재파종하게 되겠죠. 그럼 3만 마이너스 2만 4천 해가지고 66천이니까 20%. 보험금에 350만 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350만 원에 20%. 표준 출연 피해율. 하나도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저건 35%다. 거기에 표준 피해율, 표준 출연 피해율을 적용한다. 표준 출연 피해율은 3만 분의 3만 마이너스 실제 출연율이다. 얼마나 싸게 났는가. 이게 마늘의 재파종 보험금. 양배추의 재정식 보험금도 똑같아요. 잘 정식해 놨습니다. 뭐 모판에서 키워서 싹을 키워서 옮겨도 되고, 또는 뭐 시장에서 사와서 옮겨도 되고, 잘 정식해 놨는데 죽어버렸어요. 잘 정식해 놨는데 아주 어린 거라서 약하죠, 재해. 그래서 이거는 그 죽은 고사 면적의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보험기간 내에 자기부담 비율을 그냥 이렇게 숫자로 안 나오고 면적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그러니까 면적
얼마나 피해 입었는지 전조사하고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만큼 죽었는지, 그리고 그럼 재정식 하겠죠. 당연히 죽었으니까. 재정식 하지 않은 거는 피해 면적에서 제외하고. 얼마 주는데, 재정식 재파종은 마늘만 35%고 기본적으로 양배추도 그렇고 우리 생산비 보장도 재정식 재파종 우리 다음 강의에서 다 20%입니다. 마늘만 35%. 마늘은 씨앗값이 비싼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험가입금액. 그리고 면적 피해율, 얼마나 피해 입었는지, 잘 심어 정식해 놓은 게 죽었는지 적용하겠죠. 20%. 언제까지 정식해야 되는가? 9월 30일까지. 마늘은 10월 31일까지. 9월 말, 10월 말. 근데 재정식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마늘은 재정식도 10월 말까지 해야 돼요. 마늘은 정식도, 파종도 10월 31일, 재정식도 10월 30일. 근데 양배추 같은 경우는 플러스 15입니다. 10월 15일. 이 보험 기간은 여러분들이 정리하세요. 이게 좀 헷갈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그 요건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 요건이, 벼에서는 면적 피해율이 수치로 10% 초과,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지금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벼에서는. 근데 마늘에서는 10아르당 3만 주보다 작아지고 3만 주,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죠. 양배추는 그냥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다. 이런 요건들. 나중에 좀 정리됩니다. 아, 그렇군. 이렇게. 양배추 재정식은 20%다. 마늘은 35%다. 뒤에 표준 출현 피해율, 표준 피해율과 이 면적 피해율 적용한다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뭐 까먹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해만 하면은 무조건 1,000만 원에 20%, 2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얼마나 피해 입었는지, 정식해 놓은 게 얼마나 고사해서 죽어버렸는지 따져서 주겠죠. 보험금 줄 때. 자, 조기파종, 특약으로 조기파종 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늘에서만 있어요. 마늘의 조기파종 보험금. 간단히 설명드려야 돼요. 안 드릴 수 없는 게, 원래 마늘은 농협손보에서 11월, 10월, 11월 이때쯤 이제 보험 상품을 판매해요. 즉 10월, 뭐 10월이나 11월쯤 이때쯤 자, 보험 가입하세요 그럽니다. 10월, 11월이라고 그냥 쓸게요. 11월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한 1일쯤에 판매를 합니다. 보험 판매. 이거 그냥 난지형이, 한지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론서에는 구별 없습니다만 그냥 11월에 마늘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 제주도에서 마늘 재배를 많이 하는데, 남도종, 이건 난지형이에요. 남도종. 제주도에서 요 남도종 마늘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9월 말 이때쯤, 뭐 8월 말, 9월 초, 그러니까 9월쯤 되면은 이미 마늘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9월이라고 할게요. 이미 마늘을 파종을 해요. 요 남도종, 제주도에서는 9월쯤 되면 이미 파종을 해버립니다. 9월쯤이면 아직 태풍도 있고 그럴 거예요. 보험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죠. 판매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특약으로 이 조기 파종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약을 개발한 거죠. 원래 마늘은 이 난지형 같은 경우도 8월 31일까지 미리 파종하거나, 한지형은 뭐 10월 10일까지 미리 파종하면 안 받아줍니다.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요 특약은 이제 제주도에서 이렇게 일찍 파종하시는 분들, 9월 달쯤에 머리 파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밑때부터 미리 판매해요. 다만 이때는 특약으로 가입하는 거겠죠. 특약. 그러면 여기 이제 6월 31일까지 어차피 종료인데, 요때는 특약이 아니고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 보통 약관이겠죠. 보통 약관. 요때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재파종을 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분명히 이제 조기 파종을 가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요 경우만 10월 31일까지 재파종 할 일이 생겼네요.
파종했는데 재해가 있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재파종해야 되겠죠? 그때 부르는 보험금 이름이 조기파종, 재파종 보험금이래요. 이분들 대상으로. 이때 경작불능 사유가 발생해버렸네. 아예 65%를 넘어가서 에이 나 안 키울래. 그러면 그때 부르는 이름은 조기파종, 경작불능. 조기파종, 재파종. 조기파종, 경작불능. 이러는 거예요. 이론서 보시면은 조기파종 수확감소도 있는데 이거는 주계약하고 보통약관하고 똑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조기파종 특약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수확은 당연히 이듬해 하겠죠. 이듬해 하는데 수확은 이때쯤 하는데 뭐 요때 사고 났어요. 특약 가입하시는 분들이. 그래 수확이 줄었습니다. 그때 부르는 이름은 그냥 수확감소 보험금 그래도 되고 조기파종 특약에 가입했으니까 조기파종 수확감소 보험금 그래도 됩니다. 조기파종 수확감소 보험금. 중요한 거는 조기파종 특약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조기파종 재파종 보험금, 조기파종 경작불능 보험금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구조는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별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 제주도에서 남도종 재배하시는 분들 그 난지역 그분들을 위한 뭐 특별 약관이다. 그 특약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특약 기간 내 안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특약이 딱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소멸될까요? 아니, 특약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보통약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 요때 11월 달이 요 11월 예를 들어 11월 1일이었다 그러면 요 날이 조기파종 특약 종료일 뭐 또는 한지역 마늘 보험 상품 최초 판매 개시일 뭐 둘 다 상관없겠죠. 조기파종 종료일도 되고 특약 종료일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 특약 종료일 그랬죠. 특약 종료일 그래도 되고 또는 특약 종료일 그래도 되고 또는 이제 한지역 마늘 보험 상품 최초 판매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지역 마늘 보험 상품은 보통약관을 말하는 거니까 보통약관 최초 판매일 이래도 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시바르당 1000제곱미터당 3만 주보다 식물체 수가 더 작아지고 그래서 3만 주가 넘게 재파종한 경우에 지급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것도 한 번 주겠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론서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25%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가. 근데 올해 보면은 1과목에서 35%로 바뀌었어요. 그냥 보통약관 재파종 보통 일반적으로 한 요때쯤 심으니까 요때 아니지 어차피 재파종은 10월 31일인데 좌우간 10월 31일 이전인 거는 특약이든 보통약관이든 그때까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요 10월 31일까지 마늘은 정식도 해야 되고 파종도 해야 되고 재파종도 해야 되고 조기파종, 재파종도 늦어도 이때까지 하는 거예요. 10월 31일 다 동일한데 좌우간 재파종을 했는데 조기파종 특약에 가입했으면 이름이 조기파종, 재파종 보험금이고 작년에는 35% 줘요. 물론 표준 출하율을 적용하는 건 똑같죠. 작년까지 25였는데 집중 올해 1과목에는 35%, 2과목에는 25%로. 근데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이론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정리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도 35%로 돼 있어요. 35%로 나중에 최종 수정 공지 나오면 그때 도대체 몇 %인지 요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35로 바뀌려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35면 좋겠죠. 따로 그냥 보통약관 재파종이 35인데 마늘값은 비싸니까 조기파종 특약이라고 기간만 다르지 뭐 다를 이유가 없죠. 씨앗값이 다를 이유가 없는데 똑같이 35면 좋겠는데. 자, 조기파종 경작불능은 특약기간 내에 특약기간이 언젠데 그 이전에 요 이전에 요 기간 내에 그거를 한지역 마늘 즉 보통약관 마늘 판매 개시일 그걸 한지역 마늘 판매 개시일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어요. 자, 그 특약 기간 안에 1번이 뭐였죠? 조건이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 2번이 경불보험금 신청, 3번이 산지 폐기. 그럼 얼마 주는데? 자기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별로 일정 비율 주는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돼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자,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하면 돼요. 10%라면은 2분의 100 마이너스 10이니까 45% 450만 원 주면 되는데 조기파정 특약에 가입하는 요 조기파정 경작불능이다 그러면 나누기 1.4 이렇게 해야 돼요. 나누기 1.4 뭐 곱하기 0.7 얼마 하셔도 되고 나누기 1.4로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밖에 안 줘요. 이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조기파정 특약에 가입했다고 이 경작불능 보험금을 조금밖에 안 주지? 나누기 1.4 나누기 1.4 그래서 45%가 아니고 0.45 나누기 1.4 하면은 이게 32%, 32%예요. 여기는 원래 42%인데 0.42 나누기 1.4 하면은 30%, 1.4.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시고 나누기 1.4 기억하시면 마늘, 제주도, 남도정 그 조기파종으로 경작불능 그 특약 기간, 그 보통 약관 기간 전에 요 기간 전에 경작불능 사유가 있었어요. 요때 식물체 피해율 65% 넘기면 경작불능 보험금은 나누기 1.4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1시간 안에 택도 없죠. 벌써 30분 지났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문제도 한 2문제 풀어볼 건데 자 그래도 한번 해보죠. 밭작물은 수확감소 보장, 생산비 보장, 인삼 이렇게 나뉘는데 지금 수확감소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양고, 가모, 콩팥, 양배차, 올해 노지 수박까지. 보험금은 당연히 가피자, 피해율은 평수 미평, 감자는 이 중에 감자는 평수 미 병평. 가장 중요한 게 수확량인데 수확량은 표본 조사를 하고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얼마나 수확하는지 거기에 조사대상 우리 밭 전체 조사 대상 면적 미보상 타작물 기수확은 다 수확량에 넣을 테니까 거기에 평년 수확량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이렇게 하면 돼요. 표본 조사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가서 이제 면적 조사부터 하겠죠. 과수에서 나무 조사했듯이 당연히 면적을 조사합니다. 실제 경작 면적이 처음에 가입할 때 얼마라고 했는데 맞는지 만약 차이가 10% 이상 나면 계약 변경하고 그까지는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만일에 미보상 면적 뭐 타작물 면적 기수학 면적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다 빼면은 결국은 조사 대상 면적이 나오겠죠. 이 조사 대상 면적입니다. 주수가 아니고 기준으로 표본 구간을 정하겠죠. 여러분 이거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콩팥 감차, 콩팥 감아차, 노지 수박까지 콩팥 감차는 2,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4, 5, 6, 7, 8로 가요. 2,500, 4, 5 여기는 2,500부터 5,000 여기는 5,000부터 7,500 해서 4, 5, 6, 7, 8 그 다음에 마양고, 옥양 그래가지고 걔들은 1,500으로 가요. 1,500제곱미터보다 작은 4, 5, 6, 7, 8로 가는데 1,500, 3,000, 3,000에서 4,500 좌우간 이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 표본 구간이 정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표본 구간 예를 들어 5구간이다. 그러면 그 5구간에 가서 다 수확을 합니다.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거는 땅에서 팔 테고 옥수수는 딸 테고 차도 따겠죠. 그리고 이제 무게를 재면 돼요. 그럼 무게를 재서 총 표본 구간에서 수확한 거를 표본 구간 면적으로 이제 나누면 제곱미터당이 되는 거겠죠. 제곱미터당. 그럼 표본 구간을 얼마 정도로 할 거냐? 이것도 그냥 시험과 무관하게 그냥 알아놓으세요. 이걸 가지고 뭐 가로놓기로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1한 길이 방향으로 5줄을 표본 구간으로 합니다. 자, 이것도 알아놓으셔야 되니까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는데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릴게요.
자, 여기를 두둑하게 올라와 있다 그래서 여기를 두둑 그럽니다. 두둑. 두둑. 이건 고랑이라고 불러요. 두둑하고 고랑. 이해되시죠? 이거 두둑. 이건 고랑. 그리고 이 두둑하고 요 고랑이랑 합쳐가지고 요거를 이랑폭 그래요. 이랑폭. 두둑하고 고랑이랑 합쳐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랑폭. 그리고 이쪽 쭉 가는 거를 이랑길이 그래요. 이랑 길이 방향을 이랑이라 그럽니다. 이랑. 그러니까 보통 이 수학감소 보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마늘 양파가 올해 좀 바뀌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5주 길이를 표본 구간으로 정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심어 놨겠죠. 마늘 같은 경우는 여기가 8개씩 옆으로 이랑 쪽으로 8개씩 심기도 하는데 좌우간 여기서 5개를 이렇게 딱 잘라서 이랑 폭과 고랑 요거를 고랑 합쳐야 돼요. 이랑 폭이니까 요거를 하나의 표본 구간으로 잡습니다. 두둑과 고랑을 합쳐서 이랑 폭, 이랑 길이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5개씩 한다. 근데 콩팥은 벼하고 마찬가지로 마늘을 규칙적으로 심었다. 요새는 콩팥도 마늘 이렇게 규칙적으로 심습니다. 옛날엔 싹 뿌리기도 했는데 그건 전파라 그러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심는 걸 전파, 뿌리는 걸 산파. 콩팥도 벼처럼 만일에 규칙적으로 심었다, 전파했다 그러면 4주. 나머지는 다 기본적으로 5주. 근데 마늘, 양파 같은 경우 이랑폭이 너무 넓다. 이걸 2m 이상 넓다. 그러면은 이건 이쪽으로 너무 넓으면 양파 제가 고흥 양파 수확하는데 봤더니 거기는 요 고랑에다가 12개까지 심는 거 봤네요. 12개. 보통은 8개 한다 그러던데 저 고향에는 8개 하더라고요. 잘 놔두자고요. 고흥 쪽은 12개까지. 자오간 이 폭이 넓으면 3주만 해라. 요 길이 방향으로 하나, 둘, 3개만 해라. 이렇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오간 표본 구간을 막 정하는 건 아니고 표본 구간은 기본적으로 요 식물체 주수 5주. 콩팥 전파는 4주. 근데 콩팥 3파는 여기는 그냥 괄호 1m, 세로 1m로 합니다. 1m, 1m. 요 안에서 수확해가지고 꼬투리 까가지고 꼬투리 까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 안에 있는 종실 무게를 잽니다. 1m, 1m. 올해 새로 들어온 노지 수박은 10주입니다. 10주. 이란 길의 방향으로 10주. 뭐 수박은 아무래도 개체 수가 작으니까 10주 해봤자 안에 대신 무겁죠. 다 수확해서 무게 재려면은 이게 100kg는 우습게 넘어가요. 제가 이론상으로 봤더니 고생 좀 할 겁니다. 이론서대로 하면은 10주. 노지 수박은 10주. 더 중요한 거 이겁니다. 차. 그러니까 차는 별표 쳐놔야 돼요. 암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차는 이 20cm, 20cm짜리 태가 있어요. 태. 이제 표본 구간 예를 들어서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서 표본 구간이 5구간이 정해졌다. 그러면은 자 이제 골고루 그 차밭을 대피할 수 있는 곳에 5구간에 가가지고 한 구간에 2군데, 두 군데에다가 20cm, 20cm, 0.2m, 0.2m 이걸 준비해 가지고 가가지고 딱 놓고 2군데입니다. 한 표본 구간당 2군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5구간이니까 총 10곳에 딴 거 이미 따버린 자리 이번에 새로 수확해가지고 무게 잴 거 2군데. 그래서 차는 한 표본 구간이 0.2 곱하기 0.2가 두 곳이니까 0.04, 0.08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차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안 되겠네요. 오늘 수학감소를 1시간에는 끝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확량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죠. 이것도 괄호놓기로 출제됩니다. 빨간 펜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평가사가 사고 접수 받은 농지에 가가지고 면적을 딱 조사하고 이제 표본 구간까지 정했습니다.
다섯 구간인데 1한 길이 방향으로 딱 5주 표본 구간이 정해졌으면 자, 마늘부터 할게요. 순서대로 마양고 이런 순서대로. 마늘은 이제 그 표본 구간 안에 있는 거를 다 뽑습니다. 수확을 하겠죠.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수확하고 나서 그 3cm 위를 싹둑 잘라요. 어차피 우리 무게 잴 거니까 3cm 위를 딱 잘라가지고 무게를 재는데 거기서 수확한 것 전부 다 올해 수확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늘은 빨간색을 하지 말죠. 마늘은 자, 마늘통의 지름에 따라서 피해 구성조사, 일종의 이제 피해 구성조사를 합니다. 몇 프로형 피해형, 몇 프로형 피해형. 자, 그 마늘 지름이 너무 작으면 한지형 같은 경우는 2cm, 3cm를 자르고 한지형은 2cm, 난지형은 3.5cm보다 작으면 얘들은 불량 마늘. 그럼 불량 마늘 어떻게 취급할 텐데? 아예 수확을 하나도 못한 걸로 할까요? 수확 0%, 100% 피해로 잡는 게 아니라 평가사 재량으로 80%용으로 할 수도 있고 100%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작으면은 100%로 해버릴 거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수확할 만하다 그러면 80%로 한다.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이 기준 크기 미만이면 80%로 했다. 기준 크기 미만 중에 일부는 80%형, 또 일부는 100%형을 한다. 피해형이 80%, 100%니까 실제 수확할 수 있는 거는 20%, 0%. 이거는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접근할지. 얼마나 수확할 수 있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밖에 수확 못하는 거예요. 80%형은. 자, 양파도 똑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마늘은 이제 수확량 계산할 때 요 불량 마늘의 그 무게를 수확할 거를 20% 적용한다. 다시 거기에 비례 추정 지수하고 환산 계수까지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늘이 중요해요. 양파, 이것도 표본 구간이 정해지면 5구간 이렇게 정해지면 가가지고 이번엔 5cm 위를 짝둑 자릅니다. 종구 5cm 위를 잘라가지고 무게를 재는데 불량 양파가 있어요. 불량 양파, 얘는 지름이 양파는 한지형, 난지형 없으니까 6cm 미만이다. 그러면 평가사가 봐서 또 너무 작으면은 100%형. 뭐 그래도 수확할 게 있다. 그러면 80%형, 피해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확하는 거는 얘는 20% 수확하는 거고 얘는 아예 수확량이 0%로 잡히는 거겠죠. 불량 마늘, 불량 양파. 80% 기본적으로 밭작물은 80%, 100% 피해형 이렇게 잡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수에서는 50%도 했었죠. 감귤은 30%까지 했었고 자, 밭작물은 기본적으로 80%, 100%. 80%는 시장에 내면 욕먹는 거. 다만 가공용으로 즙 같은 걸로는 할 수 있는 거. 근데 희한하게 고구마는 이제 과수처럼 커서 그런지 아니면 딱딱해서 그런지 고구마만 사실상 유일하게 50%형이 있습니다. 고구마는 50%형, 80%형, 100%형 피해 고구마, 고구마만 50%형이 있다.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요거 시험에 내기 조금 곤란한 게 감자에서도 50%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래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밭작물 중에 50%형 피해 분류를 하는 거는 유일하게 고구마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긴 되는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50%형은 시장에는 팔 수는 있는데 가격이 반토막 나는 걸 말하는 거죠. 50% 가격. 마양고 감자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감자는 불량 감자가 있는데 요건 4개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일단 정상, 병충해, 지름이 5cm 미만, 그리고 피해가 50% 이상 이렇게 4개로 나눠요. 감자는 표본 구간이 정해지면 거기 가가지고 다 호미로 파낸 다음에 분류를 할 때 정상, 병충해 피해 입은 거, 지름이 5cm 미만인 거, 그 다음에 피해가 50% 이상인 거 나누고 요 지름이 5cm 미만이고 피해가 50%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는 무게의 반만 인정해 줍니다. 실제 무게의 반만 딱 인정해 주고 병충해는 나중에 수확량 계산할 때 일단은 우리 정상으로 넣었던 거 기억해요? 복숭아에서 일단 정상으로 한 다음에 따로 이 무게를 잰 다음에 병충해 감수량을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일단 정상으로 한 다음에 자, 옥수수는 피해 수확량으로 한다 그랬어요.
수확을 얼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는 피해 수확량으로 하는데, 자, 수확을 해가지고 옥수수의 무게를 재는 게 아니고, 옥수수는 무게 잰다는 게 조금 그 상식적이지 않죠. 우리가 먹는 거는 그 창립장을 먹는 건데 그 안에 있는 무게를, 이걸 다 무게 재는 게 아니고 창립장이라고 요 알맹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창립장이라고 불러요. 요 창립장의 길이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불량 옥수수가 있겠죠. 길이가 작으면 불량이에요. 14.999, 그러니까 15cm 미만, 그 다음에 17cm 이상, 15부터 16.9까지, 17 미만, 이게 세 개로 나눠서, 이건 작으면 하, 이건 중, 이건 상. 상은 정상, 17 이상. 미역찰 같은 거는 막 25cm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웬만한 옥수수는 다 20cm가 넘는데, 만일에 15cm보다 작았다 그러면 얘는 하품은 100% 피해로 잡습니다. 중품은 50% 피해로 잡아요. 50%. 옥수수는 무게가 아니고 길이로 한다. 이제 그 길이에다가 그 품종별로 표준적인 중량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그거 암기해야 됩니다. 190, 180cm, 뭐 190g, 180g, 160g 옥수수에서 말씀드릴게요. 아, 길이로 하는구나. 그 길이 상품 개수, 하품 개수, 중품 개수, 이건 무게가 아니고 개수를 조사하는데 길이에 따라서 개수를 조사한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무게가 아니다.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정리할 게 있는데 그 통상 농작물 밭작물은 쉽다 이런 표현 씁니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여러분도 나중에 그렇게 돼요. 문제 풀다 보면은 굉장히 뭐가 규칙적으로 반복돼서 농작물 밭작물 쉽네, 몇 가지 그 주의할 것만 정리하면. 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본 구간이 정해졌어요. 5구간. 그러면 그 규격의 태 20cm, 20cm 태 두 군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를 따낸 자리하고, 자, 따낸 자리하고 수확이 완료된 따낸 자리하고 남아있는, 자, 모든 그 이번에 이제 딸만한 거를 따가지고 무게를 잽니다. 결국 차도 무게를 져요. 우리 나중에 보다 보면 차는 그 새싹, 이번에 딴 새싹 한 개의 무게, 전자적으로 필요하겠죠. 한 개의 무게를 계산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콩팥은 그 표본 구간이 전파라면은 그 표본 구간이 1한 길이 방향으로 4개, 3파라면은 1m, 1m짜리 딱 태를 대가지고, 이게 중요한데 꼬투리를 제거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힘들죠. 그 안에 있는 종실, 열매의 무게. 그 귀리 작년에 들어온 귀리도 조사하는 거 봤더니 아이고 그걸 손으로 다 떨어가지고 쭉정이를 귀리는 그 쭉정이가 굉장히 큽니다. 벼는 껍질째 무게를 재는데 귀리도 그 껍질을 벗기던데 그 벗기는데 하루 종일 걸리겠던데, 표본 구간 수확해가지고. 좌우간 콩도 꼬투리 따고 안에 있는 거 무게를 잽니다. 다만 함수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콩팥에는. 양배추도 이건 80%, 100% 피해액만 있다. 이건 별거 없어요. 양배추, 고구마는. 수박은 올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표현이 애매해서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수박은 당연히 수확해가지고 무게 재면 안 되겠죠. 절단하지 않고 무게 잽니다. 수확해가지고 무게 재서 수확량 계산하지 않고, 수확량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절단하지 않고 무게를 조사한다. 다만 그러면 수확을 얼만큼 할 수 있는가, 몇 퍼센트 이제 피해 입은 것만큼 빼고 수확할 수 있는데, 여기 천천히 읽어볼게요. 단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해서 일반 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럼 이건 100% 피해액인데, 그래서 수확량은 0으로 잡아야 되는데 하나도 수확할 수 없는데, 그러면 수박은 100% 피해액만 있는가? 그냥 이론서 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100% 피해액만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문제 낼 때도 수박에 그 겉에 피부에 살짝 흠집이 가 있다. 그럼 껍질이 두꺼우니까 그 정도는 정상으로 보고,
아니면은 좀 피해가 심하다, 뭐 금 갔거나 안에까지 그 빨간색 부분까지 피해가 있다 그러면 100%로 봐야 되는가? 하긴 수박은 웬만한 흠집 같은 거는 껍질에 흠집 같은 거는 그래도 상품성으로서 떨어지긴 할 텐데 자오관 이론서 기준으로는 100% 피해량만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개념 강의 문제집 요새 편집하고 있는데 올해 개정 내용 넣어가지고 100%용만 집어넣습니다. 문제 이 이론서 형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느껴져서 또 암기해야 될 게 나오네요. 수확량 조사 적기 시험에도 한번 나왔으니까 언제 수확량 조사를 하는가 그 적기 땅 속에 있는 거는 다 커야지 마늘이건 양파건 고구마건 감자건 이제 다 커야지 수확을 할 수 있고 수확할 때쯤이 수확량 조사 적기예요. 수확을 할 만할 때쯤 돼서 올해 수확을 얼마나 했는가 조사하는 거죠. 사고는 그 이전에 났더라도 피해사실 확인 조사만 하고 실제 수확량 조사는 수확할 만하고 올해 수확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을 때 적기는 땅속에 있는 거는 다 커야 되니까 비대가 종료된 시점입니다. 비대가 종료돼야죠. 땅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파봐야 되죠. 언젠데 구체적으로 양파는 다 익으면은 그 줄기가 엎어집니다. 식물체의 도복이 끝났을 때 도복이 완료된 때 마늘은 잎과 줄기가 2분의 1에서 3분의 2 황변하여 말랐을 때와 뭐 또는 그 지역의 통상 수확기 도래했을 때 고구마는 삽식일로부터 120일 자 120일 농지별로 봐가지고 적용한다 그럽니다. 감자는 기본적으로 파종하고 110일인데 제주도도 110일인데 고랭지나 가을 재배는 좀 길고 봄 재배 감자는 95일 다만 가을 감자 요 제주도 외에는 95일 옥수수는 수염이 나오고 25일 옥수수는 눈으로 보이니까 비대적기란 표현 안 쓰고 그냥 수확적기 수염이 나오고 25일입니다.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다음에 차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차는 조사 가능일에 직전에 한다. 조사가 가능할 시기에 합니다. 뭐 언제 조사가 가능하냐? 1심 줄기가 그 새싹 우리가 차 타먹는 차가 1심 2엽의 형태로 그러니까 차나무의 그 차밭에 있는 대다수 신초 그러니까 신초라는 게 올해 처음 자라는 줄기가 1심 이파리 2개 형태를 형성 대부분이 그럼 이때는 언젠데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 신초의 길이 이걸 보통 이렇게 합니다. 영구가 2판 4판 자 이렇게 영구가 2판 4판 길이는 4.8 요 이파리의 길이 이걸 신초장이래요. 신초장 4.8 신초의 총 길이 그다음에 이건 옆장이 2.8 옆폭 옆폭은 0.9 이렇게 숫자 걸어놓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봄에 나는 해차 보통 3월쯤에 싹을 따기 시작하고 4월쯤에 다 끝납니다. 첫물은 그 넘어가면은 이제 품질이 확 떨어져요. 근데 이론상으로 5월 10일로 돼 있습니다. 5월 10일이 기준이다 또는 한도일이다. 이게 한도입니다. 차는 5월 10일 어차피 보험 가입 대상이 천물차밖에 안 돼요. 여름에 따거나 우리 엽차용으로 끓이는 거는 여름에 따는 거 그런 것들은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5월 10일 영구가 2판 4판 이렇게 콩은 수확 적기가 언제냐 그랬는데 수확 적기라고 써놨네요. 콩잎이 누렇게 변화에 떨어지고 꼬투리의 80에서 90% 이상이 고유한 노란 색깔 성숙한 색깔에 변하는 시기인 생리적 성숙기로부터 7일에서 14일 지나고 팥은 그냥 꼬투리가 7, 80% 이상 성숙 양배추는 결구 형성 완료 결구 형성 이게 시험에 나왔던가요? 뭐 이거 사인 했던가요? 결구 형성 완료 올해 새로 들어온 수박은 이제 착과되고 35일에서 45일 이걸 꽃가루 바지 뭐 또는 착과되고 35일에서 45일 이건 여러분들 몫이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방금 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마늘부터 시작해서 마늘, 양파,
문제도 마늘은 중요하니까 문제도 하나 풀어보고, 예? 고구마, 감자도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감자도 문제 하나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됩니다. 어차피 옥수수도 문제 하나 풀어보고, 옥수수도 중요하니까 천천히 하죠. 뭐 콩팥, 노지, 수박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하죠. 세 개, 네 개가 될 수도 있겠네. 다음 시간에 수확 감소, 품목별로,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인삼도 해야 되니까 따로. 생산비 보장은 좀 압축해가지고 인삼이랑 같이 한 시간에 끊어볼까 싶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